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나 자료들의 그 인멸, 이 증거의 훼손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염려합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김태현 변호사님,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청와대의 어느 곳을 어떻게 압수수색을 했고 뭘 가져간 겁니까? 일단 의미는 있어요. 네. 이게 빨리 움직였습니다. 네. 빨리 움직이고. 다 쓰면은 빨리 움직인 건가요? 왜냐면 사실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검찰로서 좀 약간 좀 꺼림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왜냐면 어쨌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도 결국 민정수석실 수사하려고 했다가. 네. 그 이제 장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에 허락이 안 떨어져 결국 못하고 막 그런 그랬죠.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국회하고 충돌도 많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검찰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고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예전처럼 뭐 저항이나 이런 건 없이 네. 어쨌든 순순히 압수수색 절차에 응했습니다. 네. 그랬고 오늘 이제 압수수색한 데는 반부패 비서관실 청와대 여민관에 있죠. 네. 그 다음에 특별감찰반 사무실 청와대 이제 청와대 쪽에 있는 건 아니고 창성동 별관 쪽에 있는 거죠. 두 군데를 압수수색해서 이제 관련 문건들을 좀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압수수색의 혐의는 지금 보시면 사건 두 가지거든요. 수원지검에 배당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부지검에 배당된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민정수석 등의 이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 사건이 있는데, 오른쪽 건 아니고 왼쪽 거. 네. 저 직권남용 직무유기 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동부지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한 겁니다. 네. 자, 청와대 압수수색 소식은요. 근데 청와대가 오늘 먼저 밝혔습니다. 소 국장님. 네. 원래 검찰은 압수수색 다 마치고 이 압수수색 사실을 밝히려고 했는데 청와대가 먼저 앞서서 먼저 이 사실을 공개를 했어요. 만약에 검찰이 먼저 공개를 했다면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죠. 아하. 청와대가 먼저 공개를 하면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을 한 겁니다. 거기에 청와대가 성실히 협조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선제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청와대로서는 어쨌든 이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충실히 우리는 협조했다라는 이제 이 정도를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나서 사후에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당한 모양새가 되고 기자들이 이제 굉장히 질문 같은 걸 많이 쏟아지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네, 일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먼저 공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압수수색이라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이제 사무실에 이제 검사와 이제 수사관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막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청와대가 이제 경찰이 원하는 목록을 보고 그거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에 제공하는 일종의 임의 제출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보안과 관련이 있는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임의 제출을 할 바에는 처음에 이제 청와대와 검찰이 이거 좀 우리가 이 물품 좀 가져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가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 제출을 하면 되는데 네. 왜 영장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형식상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영장을 받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청와대와 검찰이 그 안에 그 사전에 상당한 어떤 조율 끝에 이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와대가 먼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청와대로서는 이 압수수색이라는 이런 검찰 수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이 의혹을 빨리 해소시키겠다 이런 네.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반작용으로 자유한국당에서는 왜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 대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빠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궤도 위에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정치권의 공세도 연일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자유한국당의 고발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을 했는데요. 고발이 되니까 형사 고발된 피고발인 신문으로서는
법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 그 방어권이 생기기 때문에 아하. 개 운영에 쓰지 않아도 된다. 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나 많은 국민들이 아마 이 핑계다. 원래부터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면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치 고발을 당했으니까 내가 방어권이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청와대에서 복지부나 기재부 고위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다 압수를 해서 거기에 포렌식까지 장비를 동원해서 사생활까지 다 캤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공무원들 인권을 너무 침해한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본인의 그 어떤 방어권 문제에서는 민감하게 네. 그 대응하는 것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연일 국회 운영위 소집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의혹의 중앙에 서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꺼내든 이 검찰 고발 카드를 이유로 막아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운영위 소집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결국 임종석 실장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출석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서 그 자리에 민정수석이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이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고발인 신분으로는 국회 운영에 나갈 수가 없다.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첩보와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증거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하지만 김태우 전 수사관 측은 처음부터 아예 다 모아서 한 군데서 수사를 하는 병합수사를 주장을 해왔죠. 검찰에 대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 좀 요망을 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한 곳에서 한꺼번에 병합해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병합수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야당 역시 애초부터 고발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두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인연이 워낙 얽혀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롭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얽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윤석열 중앙지검장하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워낙 국정원 댓글수사팀 네. 같이 근무를 했다. 예전에 박근혜 전 정부 때. 그래서 같이 이제 좌천당한 것이거든요, 그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가 알려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공안통, 한 사람은 특수통입니다. 그리고 김태우 전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역시 피고발인인데 윤석열 중앙지검하고 예전에 이제 중수부에 함께 근무해서 검사는 아니고 검사와 수사관 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는 게 이제 서초동 주변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석동현 변호사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이제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시절부터 특수통에서 날리던 검사예요. 네. 박경철 반부패비서관 공안통으로 날리던 검사 출신입니다. 네. 김태우 특감반원, 검찰 수사관 날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검찰은요, 공안통, 일반 형사통, 특수통, 기획통, 그 다음에 수사관 날리던 사람은요, 한 달에 다 친합니다. 네. 저렇게 따지면 2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하. 예? 저렇게 따지면 동부지검은 2년 없는 사람 없고 수원지검은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물론 그 2년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관계, 좀 덜 가까운 관계, 신소관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2년 관계 때문에 중수부에서 못한다? 네. 글쎄요. 전 납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중앙지검 왜 떴습니까? 박근혜 전 정부 때 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위에서 못하게 하는 거를 항명, 그럼 나쁘게 말하면 항명이고 좋게 말하면 소신인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소위 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자기랑 친했던 수사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 검사를 하더라도 수사같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으로? 네. 자, 왜 저런 이유로 중앙에서 안 한다? 자유한국당의 고발건을 검찰이 동부지검으로 넘길 때 바로 이 박형철 비서관과 윤석열 지검장의 관계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이거는 떼서 따로 한다라고 밝혔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얘기 나왔지만은 그 공무상 기밀 누설과 지금 특감반 이거를 이제 따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너무 수사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법부 관련 사법농단 수사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같은 것들이 많이 일이 몰려 있는데 특히 그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사법부와 굉장히 지금 사이가 이제 벌어져 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김태우 관련 수사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은 사법부에서 그 기각 가능성이 높다.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쉽게 말하면 다시 바꿔 말하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구속 의지, 수사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어떤 반증이다.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또 이런 얘기도 들려요. 이 두 사람, 아까는 뭐 에이스들끼리는 다 친하다. 검찰 내에서는. 한 달을 보내면 다 알죠? 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 무슨 고민이 있거나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항상 윤석열 지검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토로하고 조언을 듣고 했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슬쩍 이제 서초동 주변에서 두 사람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가 이제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실예 중에 하나인데,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과 옮기고 막 이럴 때, 다른 부서 근무할 때, 그때도 윤석열 지검장을 찾아가서 뭐 상담을 하고 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좀 아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어쨌든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했다는 건 청와대를 파견 나갔다는 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것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 확실합니다. 네. 어떤 특감 첩보나 이 첩보 정보 수집 능력이. 네.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범죄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자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죠. 네. 검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피고발인들의 관계를 고려해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윤석열 지검장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범죄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된 부분에 대해서 법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에 따라 한다. 공정한 그런 고든 모습으로 온 국민이 윤석열 지검장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이미지라면 글쎄요. 사적인 관계가 아무리 가깝더라도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를 다 거꾸로 뒤집어서 진짜로 중앙지검에서 모든 것을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것도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으로 보면은 서울중앙지검이 힘이 강하니까 네. 수사를 잘 병합해서 양쪽을 다 교량을 해서 판단하는 그렇죠.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부와 지금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했다 하는 것도 뭐 설득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또 봐야 될 측면이 뭐냐면 네. 기자들이 어떻게든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혹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특정 보도를 했는데 그 특정 보도에 어떤 기자들한테 이제 정보를 준 정부 내부에 있는 취재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취재원들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나서가지고 특감반에서 나서서 휴대폰 봐서 이렇게 취재원이 누군지를 캐낸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네. 이 국가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감시라든지 이런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이 수사관의 어떤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이런 건 뭐 그대로 뭐 조사를 해서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민간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것이 민간인 사찰 그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어떤 뭐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 국가적으로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그 일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은 이런 식으로 다 처벌되면 누가 이런 걸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